강연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강연 제의가 왔을 때 언젠간 마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오긴 했으나 막상 마주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강연을 듣는 분들께 원불교를 만난 후 도학과 과학에서 성장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강연이 의도한 바일 텐데 스스로가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엔 대학원 진학을 앞둔 상황이었고 한 학기 지난 즈음엔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응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의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오자 다시 고민이 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큰 경계를 마주한 후 도망쳤기에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수로 비유해서 100점짜리 80점짜리 교도가 있다면 저 같은 40점 50점짜리 반토막 교도도 있으며 여전히 불신, 탐욕, 나와 우가 넘쳐나지만 불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례로서 이 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강연이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의 이름은 좌타원 김복한 종사님께서 지어주셨기에 본명과 속명이 같으며 올해 25살이고 고향은 익산입니다. 고려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와 보건정책관리학부를 졸업하고 올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위생물학 교실에서 석박 통합과정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고 있습니다. 교당에서는 샤방샤방 사단의 총무이자 도서자료부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무님이신 아버지와 고등학교 교사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나 2살 아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입교된 상태였기에 제가 진정으로 원불교를 제 종교로 받아들이게 된 과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옛날 이야기지만 하루하루 필사적으로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순종적인 아이로 자라왔습니다. 특히 원불교 익산 성지에서 원불교 재단의 어린이집, 중, 고등학교, 정토회관 교당을 다녔던 저에게 원불교는 가족에 의해 강조된 필수이자 제 모든 행동 거지가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는 CCTV였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 서로 간의 소통도 원활한 편은 아니었고 가족들은 저에게 자존감 도둑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사회에 나가서 도태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강박에 빠졌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은 큰 경계를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을 오히려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교에 막 새내기로 입학 후 저는 제 종교를 따로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찌 아셨는지 당시 세종교당에 계시던 박세훈 교무님께서 대학생 청년교도 명단을 통해 연락하셨고 그렇게 다시 원불교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무관하신 첫 교무님이셨고 원불교였기에 제 인생에서는 그때가 원불교에 대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매주 교무님께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법회를 진행해 주시곤 했고 서서히 원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새로이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이중전공에 합격하여 안암 캠퍼스에 공부하게 되자 박세훈 교무님께서 저에게 안암교당과 국제마음공부 학사 그리고 고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암교당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교당에서의 첫 해는 듣고 배우는 것들이 그동안 제가 동력원, 가치관으로 삼아오던 것들과 즉 과거의 압력들과 부딪히면서 성장과 동시에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영육상전에 대해 잘 몰랐기에 물질적으로 성공해야 하는데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온 힘을 쏟아도 한참 부족한데 마음 공부에도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국제마음공부학사에 처음 들었을 때 저의 부모님을 잘 아신다는 보사님의 말씀에 놀라 교무님들께 불신의 벽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교당의 법동지들과 수요 마음공부방, 토요 정기법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원불교 교리와 진정한 마음공부인의 삶이 무엇인지 점차 알게 되면서 매 순간 깨달음과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마다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우고 그때마다 각 사업부, 교화부 활동, 국제마음공부학사에서의 생활, 고원의 활동 모두 기존의 제 압력과 상호작용하여 종합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기에 동시에 제 마음공부가 모자라서 각각의 활동이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일일이 구분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얻은 소득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던 원불교 안에서의 환경의 사실은 제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익산에 잠시 내려가 거의 6, 7년 만에 가족들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원불교에 대해 점차 알게 된 후 다시 익산에
유년기 때의 환경을 다시 마주해 보니 교무님으로서 고군분투하시는 아버지의 삶이 세세히 보이기 시작했고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은혜들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원망하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기에 서로 주고받던 상처들은 사실 생각보다 별게 아닌 것들도 있었으며 스스로를 속박하고 부풀려 생각한 부분들도 있음을 발견했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해 100%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성향과 가치관에 의해 입장이 부딪힐 때에도 그럴 수 있지 라며 이해하며 또한 상대방의 선택임을 인정하자 드라마틱한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서로 간의 마찰이 줄고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메워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보다 변화하고 성장한 것 같으나 여전히 갈 길은 멀었고 저는 올해 또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연구실에 새내기로 들어온 2월 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이틀째에 연구실은 비상체제로 돌입하여 주말 없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관련 실험이 지속됐고 그 당시 연구실 안에서 저의 위치는 군대에 비유하자면 동기 없이 맞선임 5명 있는 막내였습니다. 저는 결국 한 학기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 기간 동안 교당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저 자신에 대해 성찰해 보았고 제가 여전히 녹여내지 못한 업력들이 무엇이기에 이번에 또 한 번 넘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 안에 경계에 대한 대응하는 심근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감정에 휩싸여서 나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댈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 스트레스를 감당하려니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평소에 마음 공부를 통해 자력을 키워나갈 기회가 많았지만 경계를 마주할 정도의 자력은 키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집단마다 또라이 한 명씩은 있다는 또라이 보존의 법칙에서의 또라이가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매번 남들보다 1~2시간 더 남아 노력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이곳은 제 능력에 비해 과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교무님과 상담 당시 박세윤 교무님께서 대학원은 과학과 도학 공부의 속성 코스와도 같다고 하셨는데 혼나고 깨진 직후에도 해당 선배에게 배움을 요청해야 하고 격해진 감정과 바닥난 체력에 상관없이 오랜 시간 실험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들의 연속 속에서 순간의 명상, 속으로 연불을 외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실제로 진정 효과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게 되니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도학 공부의 중요성과 효과를 실전 속에서 속성으로 배울 수 있었고 짧은 기간에 다방면에서 저의 역치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주변 탓도 해봤지만 생각해보니 외부 경계들은 제가 자력이 있었으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었거나 경계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뿐이지 각 개인들이 나쁜 사람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으로 도달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으나 인정하니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겁도 많고 욕심이 많아서 어느 하나에 완전히 빠져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한정적이기에 어느 하나에 깊이 파고들려면 손에 쥐고 있는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 둘 다 잡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높이면 됩니다만 이는 모범 답안이면서도 쉽지 않기도 합니다. 대학원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내용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푹 빠져야 하는 곳입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입학 전과 같이 제 주변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지속하고자 했습니다. 저의 욕심은 학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는 도학 공부에 빠져 과학 공부에 소홀해지는 것을 겁내어 적당히만 하려 선을 긋고 매 순간 어디서든 주인이기보다는 주로 손님이었으면서 주인의 권리를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인과임을 배웠음에도 나라는 것이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라는 게 존재했고 나를 과학과 도학 어느 곳에서도 내던지지 못하면서 결과만 원하는 도둑놈 심보를 여전히 갖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즉 욕심에 취해 욕심을 따라가다 결국 욕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심근의 부족과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욕심에 대해 나름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심근의 부족은 사회 경험을 점차 쌓으면서 싫은 소리를 듣는 연습, 마찰에 대해 대응하는 연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와 안전 안내 문자를 볼 때마다 찌꺼기처럼 남은 저번 학기 연구실에서의 경험들과 감정들이 여전히 떠오르곤 합니다. 재학 중일 때보다 나아진 것뿐이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은 사실 부처가 아닌 이상 어불성설이지요. 초반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불편하여 PS나 이제는 뉴스도 챙겨보고 연구실 공지 단톡방에 올라오는 관련 논문들도 가끔 읽어보기도 하면서 불편함들을 일부러 마주하고 있습니다. 스승님들께서 모든 순간들이 공부거리라고 하셨고 그게 맞는 말임을 체득하는 요즘입니다. 온불교를 제 종교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공부하면서 저 자신과 제 주변에 대해 알고 인정함으로써 이전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된 것,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자 주변으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도움을 다양한 형태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고 있었음을 체감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자부합니다. 객관적인 무언가로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당에서 부장이나 단장, 중앙을 맡은 적이 없어 사실상 일을 해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처럼 교당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공부, 매 행사 끝마다 느낀 바를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공부, 회화 시간에 다양한 관점과 사례를 접하면서 받아들이는 공부를 하면서 더디지만 전보다는 발전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믿음으로 바뀐 후로 가랑비에 옷이 다 젖듯이 저의 일상 경계마다 교무님들의 설교 말씀이 떠올랐고 경계가 왔을 때 미리 멈출 때도 있고 알면서 당할 때도 있지만 매 순간이 공부임을 체감하니 자연스레 전보다 마음의 동요 정도와 빈도가 줄었습니다. 저는 아직 저와 가족의 범위 안에서밖에 변화를 찾지 못했으며 그 또한 변화하는 중입니다. 수신 제가치고 평천하라. 제 자력이 부족해서 가족 이외의 더 넓은 관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변화된 모습을 거짓으로 지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업력이 여전히 많음을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녹여내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잠시 잊고 있었던 저의 소원이 떠올랐습니다. 온불교를 만나기 전부터 제가 생각한 저의 소원은 모두의 건강 형평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현재를 비롯해 미래까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저의 진로 또한 그 서원의 실현 방안을 중점으로 제 나름의 생각을 굴리다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나와 나라는 인지 밖에서 나와 상호작용하는 것들과의 공통점은 살아있다는 것이며 살아있는 것에 대해 공부하고 지속 가능한 이로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에 현실화를 위해 현존하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유한함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면 일단 내 주변에 살아있는 것들의 생존의 걱정에서 벗어나길 바랬으며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짧은 시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인수공통 감염병, 즉 동물과 사람을 공통으로 감염시키는 질병이고 연구라는 지식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후대로 축적되어 발전하는 것이므로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를 해야겠다고 정하고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연구는 모든 생명의 생존에 대한 연구이자 그 이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과 현실의 중도를 잡는 것이 제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자 추구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치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과학을 우선시하며 도학적인 면은 미숙한 채로 과학만 쌓아 올리는데 치중하다 부족한 도학이 발목을 잡아 자주 넘어지던 자신을 인정하고 신성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정기훈련에 전보다 익숙해지고 매 법회와 훈련 때마다 전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그렇게 성실히 정진하는 나, 적공하는 나를 발견하는 재미로 나아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가 저의 신심입니다. 여전히 안암교당에서의 자력을 통해 은혜를 다투기보다는 주변의 타력을 더 많이 얻고 있어 감사하고도 부끄럽습니다. 표현을 잘 안 하고 지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오랜 시간 저의 모습을 이해해 주시고 끊임없이 지도해 주신 학사 담당
전성욱 교무님, 그리고 20살 때부터 저를 지켜보면서 조언해 주셨던 마음의 스승님 박세은 교무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도학에 있어서 매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안암교당 법봉지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소연 교우님 강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자세히 얘기는 해주셨었는데 그 1학기 하다가 휴학하셨다고 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딱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가 조금 들으면서 궁금했어가지고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 사람들의 그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다고 최대한 노력을 해도 그게 이제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었던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서영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안암교당의 뭐 단장이나 부장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뭔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런 강연이나 또 어떤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점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좋았던,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어쩌면 꼭 그렇게 해야지 뭔가 도움이 되고 막 그런 것에 대한 전 압박감을 받는 거를 그닥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찾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조금씩 넓혀가는 서영 교수님을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부교님이 질문을 해서 궁금증이 생겼던 건데, 저도 이제 대학원에 한 2년 전에 들어갔을 때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첫 학기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주변에 이제 그만둘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근데 휴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여러모로 코로나랑 이런 시국에 겹치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면 혹시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다시 이제 복학을 하셨을 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또 나름의 어떤 준비, 자기만의 뭐 마음의 휴식이나 아니면은 더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대학원을 복귀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전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좀 미약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제가 뭐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듣는 연습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고, 저의 체력이나 뭐 그 심리적 상황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강연을 연마해 주신 유서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